난 저 위에만 오는 줄 알았더니 참.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이제 특강 처리됐네요. 특강 처리되면 저 토요일 날, 저 민법은 이제 판례인데, 판례가 참, 일단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가 한 6년치, 5, 6년치 될 거예요. 자, 기출문제 특강을,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어요. 풀어볼 수 있는데,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어. 근데 살짝만 변형하면 못 맞춰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그 조문 옆에서 제가 이제 뭐 해설서가 이해가 안 돼요. 해설서는 막 그냥 해놓으니까. 요 지문이 만약 몇 조에 나왔던 몇 조 내가 불러둡니다. 몇 조. 그럼 잘 모르겠다면 이 조문을 찾아보면 돼. 그럼 요건 내가 판례다 판례. 밑에 해설서는 내가 보지 말라 그럽니다. 볼 해설서는 제가 줄 그어줍니다. 밑에. 요 정도는 봐라. 보고 밑에 보면 판례 원본을요. 기출문제 해설 뭐냐. 원본만 7줄, 8줄 적어놨어요. 이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안 남아있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 3단은 이제 아는 거죠? 총칙, 물권, 계약법, 특별법인데, 3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3일 정도 하는데, 일단 이제 뭐부터 할 거냐 하면, 자, 물권부터 갑니다. 일단. 물권. 그 다음에, 언제 가냐면, 요번 31일 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한 6시까지 합니다. 무거워요, 오는. 6시. 근데 단 밥은 먹습니다.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밥은 먹습니다. 1시간 10분 드립니다. 왜냐하면 1시간하고 1시간 10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고 7시까지, 10시까지. 물권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쉬었다가 7일 날인가요? 7일 토요일 날 또 10시부터 10시까지. 그때 이제 계약법 하고 총칙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8일 날 일요일 적으세요. 일요일 날 10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그 3일 정도 하면 이제 웬만큼 요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푸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차니까 맨날 민부시 갖고 다녀야 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요걸 이제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토토 1 이렇게 30일 7, 8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끝나면 8일날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민법 요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맨날 책 갖고 다니는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이게 그 민법은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보면 알아야 돼. 하다가 작년 나왔는데 올해 똑같은 문제 나와요. 작년에 틀린 것을 해야 올해는 옳은 것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3일 토요일, 7일 토요일, 8일 일요일 날은 뭐 어디 가면 안 됩니다. 필요 들어와야 돼. 아시겠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개론 또 들어갑니다. 1차가 4월달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나 시험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치면 점수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 풀어줬잖아요. 확인학습 이런 것도 기출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언제라고요? 31일, 7일, 8일 이렇게 3일 만에 기출문제 한 6년치를 끝냅니다. 그 정도 끝내고 나면 이제 민법 이래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알 거예요. 그래 그것도 올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조문집은 가져와야 돼. 조문집. 요거 있죠, 그죠? 조문집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40문제란 말이야. 40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는요. 시험에 안 납니다. 이거는 100점 안 주려고 하는 문제야. 이걸 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럼 보지 마세요. 근데 꼭 시험 때 이걸 또 집어 풀어봐요. 쓸데없이. 시험 안 납니다. 40문제 중에 서너 문제는 이제 100점 안 주려고 낸 문제야. 그건 푸는 게 아니야. 보지 말라면 집어 보지 마세요. 꼭 집어 그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거.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내거든요. 334 작전이라고 334. 대개 요즘은 433이죠. 거꾸로 한 다음에. 자, 과락을 면이라고 40점은 하를 주면 돼요. 40점. 그 다음 30점은 중을 줘요. 그 다음 30점은 상을 줍니다. 합격하려면 요것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꼭 떨어지는 사람이요. 요것만 해. 요건 다 맞았어. 이게 다 틀리고. 떨어져요. 왜? 시간이 부족하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껴도 요것만 해도 합격이에요. 요거는 그냥 찍어도 서너 개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하다 보면, 아, 여기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아, 이렇게 쉽게도 내는구나. 쉽게도. 쉽게 전세권은, 자, 주가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용익물건이야. 그럼 거기 이제, 전세권은 주된 용도가 담보물건이다. X, 이렇게 된, 그런 것도 내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갑니다. 근데 조문이 중요합니다. 조문하고 이제 기출문제 정도 정리하면 웬만큼 점수 돼. 그리고 이제 한 6, 7대 가서 판례 정리하면 돼요. 자, 전세권에 의 갑니다. 의에서 고민에 줄건 한번 읽어보죠. 아까 다 했지만 전세권이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아, 그리고 참, 특강을 갖다 사이트 찍는다고요? 안 찍습니다. 대한민국 특강 사이트 찍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부하게. 사이트 안 찍어요. 찍으면 저 특강 안 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제가 장류가 찍어놔도 한 달 때 드릴게요. 무조건 수업 들어야 돼. 사이트 봐서 헛벽이야. 그리고 애습하지 마세요. 절대. 조금 있으면 다음 주 좀 기준으로 책이 나올 텐데 애습하지 마세요. 애습하면 답을 애워버려요. 답을 애우니까 애습하지 말고 그냥 한글 복습 따라 그냥 복습만 따라오세요. 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러면 O, X, O, X, X 이런 식으로. 내가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출제한다. 그러면 답이 만약에 틀린 것은 그럼 다음에는 맞는 것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또 맞는 것은 또 틀린 것으로 낼 수 있고 변형하니까 변형할 때 이제 밑에 해설서 읽지 말고요. 해설서는 해설을 위한 해설밖에 안 되니까 해설서 5줄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딱 요것만 딱 읽고 요것만 딱 읽고 나올 만한 것만. 해설서 밑에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읽어나가죠. 전세권에 반드시 뭘 지급한다?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한다. 여기까지가 용익 물건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 물건입니다. 왜 특수라 그랬냐면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맨 밑에 이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나 다음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권으로 바꿔 권. 오타 났으면 전세권의 주된 성질은 무슨 물건이죠? 용익 물권적 성질이다. 자, 부수적 성질이 담보 물권성은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성질이다. 주된 권리는 용익 물권. 전세 금융을 못 받았을 때 담보 물권으로 바뀌게 되면 부수적 성질이죠. 다음 장 갑니다. 2에서 1.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뭐죠?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건물하고 토지. 그런데 조심할 게 세 번째 줄거세요. 농경지. 농경지는 절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농경지는 절대 전세권 등기 안 됩니다. 등기해서 많이 내죠.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3번에 전세금이 바로 요소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다.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 학습 갑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 잘라줘.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의 건데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요 판례를 많이 냅니다. 자, 원래 이제 임차인이 이제 임차보증금 주고 임차인이 있다가 나중에 전세권으로 바꿀 때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다음 3번 사 묵죠. 3번에 용익 물건의 성질이 주된 권리고 4번의 담보 물건은 종된 권리죠. 자, 오른쪽 갑니다. 2. 전세권 취득은 186조 나오겠죠? 186조니까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잖아요. 이가 소유자 갑과 설정계약과 등기로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187.6조. 이때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나 줄거세요.
부동산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세 가지죠. 그죠? 성립 요건은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지급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이사는 나중에 20년 있다가 가도 됩니다. 그런 점 조심을 하고, 다음에 그 밑에 판례학습에 그 2번에 동그라미 1.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줄거세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그걸 기억하고. 자, 다음 장 갑니다. 그리고 2번에 자, 전세권의 기간은 기억한다 그랬죠. 자, 전세권은 최장 몇 년 못 넘는다 그랬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좀 조심. 그 다음에 갱신에도 또 몇 년 못 넘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건물에만 있는 게 두 개 뭐죠? 건물에만 있는 게 최단 존속기간 몇 년 보장하죠? 1년. 그리고 법정갱신 건물에만 있어요. 법정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점 조심하고요. 그럼 맨 밑에 줄거세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뭐에 한한다? 건물 전세권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거. 하나 더 적죠. 최단기 1년도 뭐죠? 건물에만 인정되죠. 최단기간 1년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됩니다. 자, 오른쪽에 니은을 많이 출제해요. 조금 전에 배웠지만 법정지상권도 법정은 뭘 줄임말이야? 법률의 규정을 줄임말이죠. 등기 안 하죠. 법정갱신도 마찬가지. 우측에 니은. 전세권의 법정갱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 법정이 빠지네. 법정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심표.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187조 판례죠. 법정갱신도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법정갱신도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이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갱신 등기를 요한다. 187조. 물권법은 186조하고 187조가 끌고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다.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행위 안 했다. 법률 규정에다 뭐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팔아쳐먹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하고 처분 등기하는 거죠. 그거는 항상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물권법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청약과 성락의 합치다. 이게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 그게 계약법이야. 총칙으로 오면 이제 그런 것을 물권 계약과 채권 계약을 줄여서 법률행위 이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3번. 전세권의 효력, 총칙에 대한 효과라 그러죠. 효력은 뭐죠? 권리와 의무. 1.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권. 아까 봤던 겁니다. 전부.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정지상권은 305조. 어디다 줄 거면 되겠어요? 전세권 설정자 O, 전세권자 X. 그 말 나오겠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줄었습니다. 네 번째 줄. 법정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 이퀄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 이퀄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가로 열고 전세권자 X. 그게 답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이퀄 건물 소유자 O, 전세권자 X. 다음 가로 2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가로 2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있다. 유익비는 뭐하고 선택이죠? 지출액 또는 정가액. 누가 선택하겠어요? 소유자겠죠? 소유자 이퀄 설정자입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부동산 소유자의 선택 이퀄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 전세권자 X입니다. 그 다음 가로 3번 내려와서 전세권의 처분에서는 그 세 번째 줄 까만 색깔
당사자가 설정에 이를 말할 수 있다. 금지할 수가 있다. 등기도 가능합니다. 금지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판례학습의 1번. 자, 첫째 줄 줄거세요. 전번달에 강의 안 했던 건데 우측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심표. 가로 열고 면책적 인수라고 적어. 무슨 인수? 면책적 인수. 여기는 주인법 똑같아요. 자, 건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죠. 어린제 전세권자. 자, 2월 1일 날 설정 등기했다고 하죠.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은 3년 정했다고 하죠. 근데 계약 기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한 3개월 있다가 5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병이 이제 소유권을 양수인이죠. 양수인. 5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소유자. 그러면 이 갑의 지위를 병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면 갑은 전세금 반환이 면제됩니다. 이 사람 면책. 이 사람이 전세금의 면책적 인수인이 되죠.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년 지나고 나면 자, 전세금은 누가 돌려줘야 돼? 병이 을에게 전세금 줘야 되고 을은 병에게 전세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이죠. 갑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뭐 되죠? 면책 소멸됩니다. 을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청구해야지. 갑에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주인법은 똑같아요. 주인법도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나서 임대인이 집 팔면 자, 양수인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이 병한테 전세금 받아야 됩니다. 그게 1번 판례야. 보죠. 첫째 줄것죠. 그죠?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심표. 그러면 줄거져 있네요. 줄거져 있죠? 줄거 그대로 간다.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법률 관계가 자,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되었다. 잘라주고. 이전되었다. 면책적 인수입니다. 고로 심표담 전세금 반환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신소유자와 사이에 남아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줄거세요.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되었다. 면책적 인수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짧게 기억하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나중에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전세금을 받아야지 옛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내려와서 전세금 정감 청구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줄거죠. 다만 청액의 경우는 몇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다음 전전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쭉 다음 페이지 갑니다. 357. 4번에 전세권의 소멸에서 그 1번은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 동그라미쳐. 청구는 잘못했을 때 소멸 청구입니다. 용법 위반이죠. 자,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 갑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밑에 이번에 전세권 소멸 통고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갑을 둘 다. 줄거세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갑을 둘 다입니다. 갑과 두 사람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이건 즉시가 아니고 몇 개월 지나야 돼?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 조심해야 돼.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하지만 소멸 통고는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청구와 통고 구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장 가죠. 그리고 이번에 전세권의 소멸 효과 동시행이죠. 1. 목적 부동산 인도 및 말소등기 교부와 전세금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입니다. 우측에 와서 메뉴에 2. 경매 청구권 및
전세금 우선변제 땡땡 저거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의 성질이 뭐라고 두 개? 경매청구권과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바로 경매청구권이야. 근데 범위가 달라요. 자, 경매청구는 일부라면 일부만 경매청구해야 돼. 자, 우선변제는 전부 우선변제입니다. 그게 달라요. 우선변제는 불가분성 때문에 전부 우선변제, 경매는 일부라면 일부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가죠.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전부로부터 우선변제권 갖는다. 이게 바로 불가분성 때문에 그래. 자, 이겁니다. 자, 방 한 칸에, 이 집에 이제 방이 만약에 3칸이라고 하죠. 요 방 한 칸에 일부 전세권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집 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지체하게 됩니다. 전세금 지체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요 방 한 칸, 요것만 경매 청구해야 돼. 일부 경매 청구. 이쪽 나머지는 경매 청구를 못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요 4칸 다 경매 청구하면 일부 전세권자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면제 받아요. 우선면제는 전부고 경매 청구는 일부입니다. 그게 이제 2번 얘기입니다. 2번에서 판례학습 보세요. 판례 첫째 줄 긋는다. 판례학습. 건물의 일부의 동안 일부 방 한 칸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심표 방 한 칸입니다. 있는 경우 언더라인 줄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한 칸이 아닌 나머지 건물권에 대해서는 자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변제는 전부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이에요. 별도로 논하고 이런 말입니다. 전부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심표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지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 잘라주고 이와 같은 경우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세권의 목적물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야. 분할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일부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은 경매 청구할 있다 없다. 오로지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 근데 일부가 불가능하다면 경매 청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경매 청구는 일부 우선 변제는 뭐죠? 전부 이렇게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원상회복 업무. 자, 4번 가죠. 부속물 매수권권 땡땡 무슨 요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요건이 다르죠. 집 주인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매수권이 있어요. 근데 설정자는 2가지가 요건 갖춰야죠. 그죠? 2가지. 세 번째 줄 가면 한편 남. 전세권 다음에 자가 빠져요. 전세권 자의 경우에 2가지. 1. 설정자로부터 뭐 했거나 매수하였거나. 2번째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족시킨 때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봤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요거죠. 자, 전세권. 자, 설정자는 전세권이 만료되면 바로 이 부속물이 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전세권자는 2가지 요건이죠. 첫째, 누구의 동의를 받았거나 설정자의 동의받아서 부속을 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 뭐 했던 물건 매수했던 부속물 요 2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기 조문이 있죠, 그죠? 그 다음 5번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있다죠. 줄곳의 첫째 줄. 전세권자는 무슨 비는 청구 못한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다. 지상권자하고 공통점이죠. 유익비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확인학습. 틀린 것. 전세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땅 사용권자는 누구죠? 지상권자죠. 지상권이 배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땅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아까 했던 거네요. 후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이 너무 쉽잖아요. 자, 여기 지금 뭐 법정 지상권이든 약정 지상권이 똑같아요. 지상권이 을이 있잖아. 을이 이제 이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인 갑 또는 법정 지상권 당연 갑이 이 땅이 지금 지상권자가 사용하니까 남한테 병에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법정 지상권자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할 수는 없다. 답이 1.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2번. 조금 전에 했던 중요한 판례네요.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가름할 수 있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가 있다. 1번 같은 게 다음에 출제할 때는 뭐라고요? 전세권 뭐라고 나오겠어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으로 살짝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미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그 땅에 대해서는 이제는 남한테 많이 줄 수만 안 되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 기술문제 특강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나오는 건 전세권 뭘로 바꿔낸다? 지상권이나 임차권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제 1번만 뭐 틀렸구나 이렇게 온 거야. 전세권 빼버리 임차권은 이거 안 받는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 헛일이지 뭐. 기출문제 100번 받아 헛일이. 다음 2번 나오고 3번 전세권이 법정갱자. 법정갱신 나오면 뭐야? 187조 떠올라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죠. 막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한다. 뭐 그거 문제잖아 그럼. 법정갱신되면 전세권자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을 지정한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는 있다. 정확해요. 다음에 출제할 때는 막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정갱신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또 출제한다는 거죠. 4번 건물 일부 나왔네. 일부 그러면 일부 경매 청구 전부 우선 변제 그거란 말이에요.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우선 변제네요.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전부 우선 변제. 경매 청구는 일부 경매 청구. 다음 5번. 이거는 아직 제가 설명 안 한 판례네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장래입니다.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 조건부 전세권과 분리해서 조건부 채권은 존속기간 중에도 양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채권은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 판례.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법정지상권 문제 하나 볼까요? 법정지상권이 문제 하나 있을 텐데.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0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04번 366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옳은 거 그럼 좀 어렵죠. 자 가보죠. 1. 법정지상권은 관습법도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 없이 당사자만의 약정만으로 자 조심해야 돼. 승계 취득할 수 있다. 틀렸네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야 되죠. 팔아먹을 때는 등기하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는 있다 아니죠. 없다가 돼야죠. 승계 취득은 지상권을 이어받으니까 등기해야죠.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설정 등기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187조 단서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2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 죽어보세요.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네요. 땅 사용 계약 체결했죠. 그럼 관습법 포기네요. 관습상 법칙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판례죠. 대지 임대차 했으니까 관습상 법칙 포기입니다. 3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소유자가 다르겠네. 매도인 갑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신표. 땅 주인은 갑, 건물 주인 누구죠? 을이죠. 뭐 법치 X네. 법치 취득할 수가 없다. 자주 나오는 판례죠. 4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되면 자 지상권은 건물 없어도 땅만 있으면 되죠. 개축되더라도 법치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답은 5번인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요겁니다. 조심할게요. 이걸 아직 안 본 판례인데요.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을이 법지를 취득했네요. 근데 법정지상권을 가진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러면 병은 소유자인데 법정지상권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땅을 사용하고 있죠? 남의 땅을 이건 부당이득이죠. 당연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이 사람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다면 치료란 말 쓰면 안 되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죠. 그게 5번 판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병입니다. 병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쥐에 있는 자, 병이 그 대지를 점유사이든 어덕은 무슨 이득이죠? 부당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답이 5번인 판례입니다. 남의 땅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이죠. 이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땅 주인 설정자에게. 자, 그렇게 되겠고, 자, 7번 문제는 분묘기지권. 옛날에 한번 풀었나요? 분묘기지권 옳은 것 보죠. 1번. 이게 자주 틀리는 지문인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성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그러면 시효취득이겠는데 몇 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권을 점유한 자는 분묘기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네요. 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사용권이야 소유권이야? 땅 사용권이잖아.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이라는 특수한 물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야 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소유권 X 꽃인 거죠. 2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는 자 분묘기지권자는 자주야 타주야? 타주 점유죠. 그 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가 추정되는 게 아니라 타주 점유가 추정됩니다. 소유 의사 추정 X.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 요건이 아니다. 봉분이 요건입니다. 등기 못합니다. 다음 4번 많이 나왔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자는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정확합니다. 다음 그러면 답이 뭐야? 4번 나왔네요. 5번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존속기간 5년이 아니다. 예, 영구도 가능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자 통행지역권 한번 볼까요? 좀 어렵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통행지역권, 지역권이네. 틀린 거. 지역권의 포인트는 뭐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죠. 1번 용익 물건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답 나왔네요. 지역권은 뭐가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답이 나왔고 1번. 2번이 이제 시효취득. 통로개설 없이 시효취득 안 되겠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면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돼야 돼. 통로를 개설해야 돼. 3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정확하고 4번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가 등재되고 옛날이요. 지금은 이제 기록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등재 기록이 되고 요역지 등기 을구에 직권이죠.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직권 등재된 직권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네, 맞습니다. 4번 5번 성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역지 소유자 아니었다 가로 열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도 가능하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만으로도 시효취득의 소급비율 이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되죠.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말은 인정된다. 자,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누구누구라 그랬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런 판례입니다. 말을 조금 꼬시겠죠? 자, 그런 점은 이제 11번 전세권 한번 보죠. 전세권 틀린 것 장난쳤네요. 1. 토지 전세권은 최단 존속기간 3년이다. 틀렸죠?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몇 년이야? 없어요. 건물 전세권만 1년이다. 이렇게 돼야죠.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는 1년이다.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 없어요.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요거네요. 무슨 인수? 면책적 인수 판례죠.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병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면책적 인수. 3.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4번 자주 낸다 그랬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뭐야?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 경매죠. 건물 전체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요. 5번 전세 목적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요건 3개 뭐였죠? 설정계약과 등기와 전세금 지급 3가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출제해요. 자, 다음 장 가보죠.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은 자, 담보가라는 개념이 뭐죠? 뭐 잘리면 안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담보를 한꺼번에 또 정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